안녕하세요. 저의 아이폰 역시 뒷유리가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절대 하지 말라는 아이폰의 뒷유리 글래스 강화 유리를 교체하지 말라는 교체를 자가 수리해 볼까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은요, 벌써 수리는 했고요. 수리는 했고, 그리고 더빙하는 영상 촬영된 영상에 더빙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편집의 능력이 없다 보니 그래서 더빙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지금 보면 이거는 제가 구매를 한 뒷유리 강화유리 뒷면이고요. 이거는 수리용 글쎄요, 자가 수리용으로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일단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필요한 공구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제가 준비를 했어요. 커터칼, 그리고 커터날, 예비날과 또 뭔가 이렇게 좀 찔러야 될 것 같아서 시계용 수리, 그리고 플라스틱 헤라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필수가 유튜브나 다른 영상들 이런 거 뒷면 부분, 내부 부분 있잖아요. 그런 영상들을 하나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어느 부분이 중요한 부분에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드라이기로 최대한 한번 남들이 하는 것 마냥 가열을 한번 하고, 그래서 실링 부분, 이런 부분에 있는 접착제 부분들을 조금 연하게 하기 위해서 가열을 했고요. 한번, 자, 뭐 뚜껑 열릴지 모르겠네요. 절대 반응 없습니다. 절대 반응 없어요. 자, 이때부터 사실 지금 완전히 이제 갑자기 이제 식은땀이 흘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거미줄처럼 지금 다른 영상들처럼 이렇게 뭐 금이 몇 개 가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많이 부서진 상태라서 이렇게 유리들이 부서지듯이 그냥 툭툭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강화유리라 보니 그냥 날이 부러지고 그냥 끝나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략을 바꿨죠. 이렇게 삐죽한 걸로 많이 금이 간 부분을 최대한 부숴서 날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틈을 벌렸습니다. 근데 이 중간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 중간 부분이, 그래서 중간 부분에 좀 그래서 영상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간 부분에 그 무선 충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넓게 둥글게 되어 있는데 그건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간신히 아까 저 가장자리부터 해서, 자, 무선 충전 패드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제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영상 보면 6배속이에요. 6배속. 6배속인데, 자, 6배속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데 얼마나 조금씩 날아가는지, 조금씩 제거가 되는지 아마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전면 부분, 강화 유리 부분에 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제거를 했어요. 근데 제거를 하면서 정말 걱정됐던 부분들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보면 이렇게 PCB 케이블 맞나요? 필링 케이블? 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데들이 있어요. 또 이게 양면 테이프로 해가지고 이 강화 유리와 접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째로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넓게 한 번에 제거가 되는데, 제거가 되는 듯 하지만 실제로 잘못하면은 필링 케이블이 딸려 나오죠. 자, 여기도 무선 충전 부분 가장자리가 살짝 떨어져 나갔습니다. 충전에 이상은 테스트 해봤는데 없었어요. 다행히. 자, 요런 부분하고 또 요런데 보면 이렇게 홀이 있어요. 홀.
지금 테이프로 붙여서 이물질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놨는데, 요런 데도 이렇게 보면 여기는 세로로 필름 케이블이 지나가고요. 그리고 이런데 가장자리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데도. 그래서 칼날을 잘못 집어넣으면 그 필름 케이블을 완전히 절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빨간 부분 아직 남아있는 부분은 강화유리의 일부분이 접착제와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깔끔하게 다 벗겨야 돼요. 완전 강화유리가 요 면에 밀착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 제거를 해야 되고요.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제 제거하는 능력이 좀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칼 면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럴수록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위험성도 커지고. 그래서 칼 끝부분, 칼 날이 서 있는 끝부분으로 한 번에 제거를 하지 않고 조금씩 칼집을 조금씩 밀어내면서, 그러니까 옛날에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논밭에 벼농사 옛날엔 낫으로 이렇게 일일이 베었잖아요. 이렇게 넓게 보면은 조금씩 그 낫으로 베어가는 그런 모습이라 그럴까?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제거를 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럼 깔끔하게, 그리고 면도 지저분하지 않게 제거가 가능하고요. 자, 이런 부분, 여기는 진짜 이런 데가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밑부분이 이제 필름 케이블인데 너무 한 번에 과하게 밀려고 제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쑥 밀려 나가게 되면 필름 케이블 부분을 바로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이폰도 제거가 되는 거죠. AS도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이런 수리는 사설 말고는 아마 수리가 불가능할 거야, 이렇게 손을 댔기 때문에 AS센터에서는 그 부분은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최대한 이렇게 제거를 했고요. 자, 하단 부분에 이런 이물질들, 특히 강화유리 조각들이 액정 부분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까 수시로 청소기나 또 물티슈 같은 걸로 제거를 하시고. 자, 그리고 뭐 이게 약간의 이물질만 있어도 뒷면에 결합이 되질 않아요. 뜨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다 제거를 해야 되고, 특히 가장자리의 실드 부분은 이 부분은 더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야 돼요. 바로 뜨게 됩니다. 아주 조그만한 테이프 하나 정도 두께만 돼도 결합이 되는데 문제가 생겨요. 거의 완전히 어떤 케이스 부분의 안쪽에 커버가 들어가는 식이 아니고 그냥 위에 얹어지는 정도의 수준. 그래서 최대한 모든 걸 다 제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홀 같은데 이런 부분에 이물질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자, 이 부분들이 내가 이 부분도 사실은 몇 군데를 찔렀는데 다행히 기능상에는 문제가 없는 거는 확인은 했고요. 자, 요런데 실링 부분, 요런 부분은 정말 최대한 잘 깔끔하게 제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여기에 기존에 여기 지금 빨갛게 남아있는 게 접착제 부분들이고 요 가장자리 실링 부분인데, 실링 부분, 가장자리 부분은 그래도 양면 테이프 좀 말랑말랑하다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붙어 있어서 제거하기가 쉬운데, 요 부분은 정말 단단한 접착제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빨간 부분의 일부분들은 아직도 강화유리가 붙어 있어요. 강화유리가 완전히 떨어지지 못하고 그 접착제와 강화유리가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제거를 하지 않고 전면으로 제거하면 강화유리의 특성상 제거가 되지 않아요. 정말 딱딱하게 느껴지고, 뭐 영상에서는 보면 이런 부분들을
더 가열을 해서 이렇게 뭐 하는 거 식으로 나오는데, 어느 정도 커버가 저기 하고 필링 케이블도 보이고 뭐 내부가 보이다 보니 가열하기가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는 제거 방식으로 제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절대 힘을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수시로, 자, 청소기로 정리를 해가면서 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최대한 실링서부터 해가지고 제거를 했어요. 제거를 했고, 자, 이번에는 이제 뒷 유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결합하기 위해서는 요 부분이 카메라 렌즈 커버인데요. 렌즈 커버 부분인데 요거는 카메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한 커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자, 조금 이따가 영상을 띄워드릴 건데 조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에 확 제끼시면 안 되고 조금씩 조금씩 용접 부위를 제거를 해야 돼요. 이것도 아마 다행히 잘 떨어졌네. 자, 이 부분, 요 커버는 일단은 잘 보관을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뒷면 케이스, 글라스에 이 커버가 같이 결합돼서 나온 건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해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지금 분리된 카메라 안쪽으로는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해보고, 그래도 아직도 약간은 뜨는 부분이 발생을 하네요. 이렇게 윗부분, 특히 카메라 부분만 좀 그러네. 카메라 부분이 약간 조금 뜨는 듯한 한 2%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힘 조절을 잘못했죠.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 더 깔끔하게 한번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뜨는 부분은 다시 좀 더 확인해서 이 실링 부분에서 좀 뜨는 것 같아서 좀 더 제거를 하고요. 자, 요거가 이제 뒷면 유리인데, 다른 분들의 사용기랑 다르게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저 구입한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 뒷부분에 카메라가 들어가는 하우징이라 그럴까요? 케이스 부분이 같이 있는 거더라고요. 지금 여기 확대된 거 보시면, 이 하우스 부분과 이 커버 부분에 용접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용접이 돼가지고 아주 조그만하게 용접이 돼 있어서 요거를 떼어내야 됩니다. 떼어내야 돼. 안 그렇고 만약에 요 하우스까지 요 사각형 요거까지 같이 수리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지금 방식이 아닌 본 내부의 모든 기판 모든 카메라까지 다 제거를 해서 반대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중으로 일이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는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하우스만. 근데 이 떼낼 수 있는 방법이 그냥 뜯었다가는 강화유리가 같이 부러질 것 같아서 이렇게 커터 칼날을 사이에 집어넣고 점점 늘려가면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 조심. 저렇게 지금 바닥에 종이를 한 장 깔았는데요. 저렇게 깔지 않으면은 기존에
밑면에 칠해져 있는 그 색이 벗겨져 버려서 종이를 댔고요. 자, 이제 거의 다 떨어졌네요. 제거가 됐습니다. 자, 요 하얀 고무링은 나중에 꼭 잊지 말고 결합해 주세요. 뭐 방수 기능이 있으니까. 뭐 방수 기능 별 의미 없어요, 이제. 자, 요거는 분리해낸 새 거고요. 요거는 기존의 거. 근데 둘이 색이 다르네요. 그죠? 아마 이거 큰일 날 뻔했어요. 요거 만약에 이렇게 요 안쪽에 보면 이물질이 묻지 말라고 보호필름을 덮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자, 요거 커버만 좀 떼어내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돼 가는데, 자, 뭐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아니 이거를 왜 이렇게 할까? 제가 지금 아이폰에 대한 기본 저렴한 보험이, 통신사 보험이 들어져 있고요. 제가 볼 땐 뭐 이것저것 얘기 들어보면 애플케어죠. 애플케어가 가장 이런 파손이나 파손이나 분실 뭐 이런 거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부담이.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통신보험이 그렇게 비싼 보험이 아니고 어쨌든 지금 이런 수리는 거의 리퍼를 받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리퍼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 부담금이 들어가는 것과 또 내 보험에 들어져 있는 걸로 따지면 그래도 뭐 한 1, 20만 원 더 들어가나? 보험 처리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더군다나 지금 이전에는 그냥 그러면서 그냥 쓸까? 보험 처리를 하자. 뭐 이렇게 생각을 그냥 별로 고민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또 최근에 액정마저 깨졌습니다. 액정마저 금이 가면서 짜증이 났어. 진짜.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 보험 처리를 하면서 뭘 하고 뭐 한다라는 하면서도 보험 처리를 했는데도 생각보다 비싸. 그러면서 뭐 일부 기사도 떴고요. 뭐 우리나라와 뭐 해외와의 그런 비용들, 뭐 수리 비용들. 제가 이거 만약에 수리가 성공을 한다면 지금 이 만약에 보험 처리를 안 돼 있고 보험에서 뭐 다 처리 안 보험 처리를 하고 내 자기 부담금이 들어가는 범위 안에서도 대충 계산해 보면 거의 한 50배 정도 제 인건비 빼고 시간과 인건비는 빼고 부속값과 또 그 수리센터에서의 비용과의 차이는 50배, 보험 처리를 안 하게 되면 거의 100배 가까이 차이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액정이 파손이 되면서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우연히 이제 뭐 기사가 떴는데 기사에 물론 뭐 어떤 뭐 정확한 기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사의 그 비용이 뭐 우리나라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걔네들이 뭐 그렇게 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자들이 그 뭐 당연시 보험을 들어서 보험 처리를 해서 그 비용인지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케이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뒷면 유리를 뒷면 유리 이쁘라고 만든 건데 그러면 보호 케이스를 씌워버리면 또 뭐 이쁘면 뭐해? 케이스에 다 가렸는데. 내가 이전에 아이폰 4 사용할 때는 아이폰 4 사용할 때는 제가 옛날부터 아이폰을 써왔지만 지금까지 아이폰만 사실 써오긴 있거든요. 왜냐면 머리가 딸려서 그래요.
다른 핸드폰을 구입을 하면 또 공부해야 되잖아. 그래서 사용을 하는 거지만 이전에 아이폰 4도 많이 깨먹었어요. 그때도 아이폰 4도 뒷면이 유리였어요. 유리였지만 그거는 그냥 내가 수리했어요. 사실은 보험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속도 얼마 안 하고 그냥 나사 2개 풀러서 쓱 올려서 덮으면 됐거든. 근데 처음에 이 뒷면 깨지고 나서 이것도 그런 거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아 그냥 뭐 알아봤더니 이건 뭐 웬걸.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도 한번 도전해 본다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난 이런 것도 전혀 필요가 없는데. 그런다고 애플바는 아닌데. 애플바 아니에요, 나는. 익숙하니까 그냥 쓰는 거지. 그래, 다음에는 그 엘사 거나 그쪽도 한번 생각해보고 있어요. 요거를 최대한 쓰고, 그 다음에는 엘사 거나 아니면 요즘에 뭐 샤오미 뭐 이런, 샤오미인가? 뭐 이런 데 거 가격 봤어요? 가격? 아유, 어마무시해요. 어떻게 그 가격에 만들어 파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야. 자, 순간 접착제로 일단은 집에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좀 알아보세요. 혹시라도 절대 하지는 마시지만, 그냥 순간 접착제가 저 같은 경우 어떤 순간 접착제를 사용하는지 몰라서 그냥 집에 있던 순간 접착제를 이용할 거고요. 자, 이제 마무리가 다 되어 갑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해놓고 밀착이 다 되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가열을 해주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 왠지. 자, 드라이기를 잠깐 준비를 할게요. 드라이기 준비를 하고. 아까 미리 붙여놓은 이 뒷면 글라스를 구입할 때 온 동봉돼서 온 양면 테이프가 있어요. 그거는 가장자리 부분만 실링 처리하듯이 가장자리만 붙이는 그런 양면 테이프인데, 그게 조금 더 밀착이 잘 되도록 가열을 했고요. 아까 접착제 얘기했는데, 접착제 일반 순간 접착제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백화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없는 제품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봐서 구입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 렌즈 커버 부분 접착하면서 이 부분에 접착제가 좀 묻어 있는데, 요거는 잘 벗겨집니다. 요거는 슬슬 벗겨내면 되고요. 굉장히 솔직히 말하면은 수리비 물론 뭐 보험 처리 안 했을 때 얘기고요. 100배 차이에 나름 뭐 나쁘진 않아요. 저는 핸드폰을 그렇게 뭐 워낙 그 중고로 팔래도 후반에는 거의 기스 때문에 판매하면 거의 똥값 받는 수준에 이렇게 쓰는 스타일이라, 나름 그래도 뭐 꽤 깨끗해졌어요. 뭐 이전과 그렇게 요 가장자리 부분이 좀 깔끔하진 않은데, 어쨌든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100배 차이나 100배 차이, 네, 자가수리로 100배 차이나, 보험 처리를 해도 한 30배에서 50배. 그냥 대충 제가 뭐 자세히 이것저것 알아본 건 아니고 사설에서는 더 덜 할 수 있겠죠. 자, 앞부분도 이제 뭐 깨져서 조만간에 올릴 건데, 제가 어쨌든 보험 처리를 안 하고 하려고 보험 처리를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이후 앞면도 제가 자가수리 할 거예요. 액정 부분도 자가수리 할 건데 그때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지금 6시간입니다. 6시간. 그것도
나눠서 이틀간 수리를 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했는데 지금은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잘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진짜 이거는 최상위의 아마 수리기 아닌가 싶네요. 케이스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커버 어차피 씌우면 아무리 이뻐도 보이질 않는데 근데 그냥 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 지루한 영상이 여기까지 보시는데 고생하셨고요. 다음 액정 수리 때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